안녕하세요, 쿠쿠루입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팔란티어 관련한 특별한 이슈 사항이 없어서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 스펙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되는 단기 호재들이라고 보면 좀 웃기지만 내부자 매도나 이 차트상 저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스펙 아니면 유니콘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팔란티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제로 투 원이라는 그 피터 틸의 책을 보면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운더스 펀드의 투자 방식은 이제 성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펀드 초기에는 수익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펀드 중기가 지나고 펀드 성숙기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1위나 2위에 있는 기업이 이 투자 금액 이상의 리턴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한 유명 기업들은 페이스북이나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의 스펙, 파트너십도 유사한 개념으로 스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스펙 기업들은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땐 약 14개 이상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팔란티어 플랫폼의 생태계 구성과 아까 말씀드린 이 파운더스 펀드의 투자 개념, 그런 투자 개념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여러 가지의 스펙 기업 아니면 유니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가를 $10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을 좀 넣어놨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주가를 좀 넣어놨습니다. 주가만 봤을 때는 성장성은 있지만 아직 고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펙 기업들의 그 산업 분야를 보면은 굉장히 미래적인 그러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나 바이오,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 로봇공학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투자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들이 좀 더 성장성이 있는지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조, 그리고 블랙스카이, 릴리움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업인데 이 GM이 투자를 했다는 점, 그렇다는 것은 GM이 자율주행을 개발할 때 위조가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블랙스카이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뚜렷한 성과가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좀 필수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움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UAM,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드론 택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 택시를 만드는 독일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미래 산업과 관련된 이런 좀 긍정적인 기업들이 있고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켜본다거나 관망할 정도의 수준이지 바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이며 이렇게 너무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좀 매력적인 기업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예상되는 단기 호재들, 호재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자 매도고 두 번째는 차트의 박스권에서 저점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렉스 카프는 약 350만 주 정도, 약 2개월 정도 매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달에 약 190만 주 정도를 매도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엠플로이 스탁 옵션이 약 2달 정도의 매도가 다 끝나면은 매도세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의 이 박스권 차트죠. 이 박스권 차트에서 좀 저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달에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8월 달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1분기나 2분기와 같이 성장성이 있는 그러한 지표를 나타낸다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팔란티어 뉴스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하나의 파트너십에 대한 큰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스펙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점, 팔란티어 플랫폼의 생태계를 꾸린다는 점,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처럼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단기적인 호재,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상황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카프의 매도세는 약 2개월 이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차트상 저점,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외 상황, 테이퍼링이라든지 파월 의장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진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팔란티어에서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펙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어떠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는 좀 주관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크크루였습니다.